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지막까지 어떤 기상천외한 부정을 음모할지 모르는 악마적 상대를 결코 경시하지 않고 경계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후보에 대한 암살 테러 등에 대해서도 절대 경계를 풀지 않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악수와 포옹의 횟수가 줄어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극단적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와 민주당은 내란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암살 테러, 사법 테러, 정치 테러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슨 암살, 테러 그런 위협이 계속 접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최근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 박선원 의원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제보자 주변에 계신 분인데 이 분이 나이는 뭐 60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직 HID 요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테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에게도 이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홀로 있다가 사실 국민들과 이렇게 만나고 손잡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전직 HID 요원 아닙니까? 이분이 한 번에 바로 뭐 테러를 가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공식 선거 운동이 되면 차량에 탑승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준석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미국으로 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천공항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만나고 왔나 봐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좀 잠시 들어볼까요? 예, 아직 발언을 시작하지 않아서 잠시 후에 그 목소리 나오면 들려드릴 텐데, 자, 뭐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 시장한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확실히 저런 장면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인 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본인 평소의 관계도 좋았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가족까지 같이 탈당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공항까지 찾아가서 환송을 하면 홍준표 후보도 나쁜 말 하겠습니까? 예. 원래 사이도 좋았으니까 좋은 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준석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올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가서 홍준표 후보를 환송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 같아 상당히 저는 정치적으로 좋은 이벤트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주진 의원. 예. 지금 보면 사실 한덕수 후보도 다 끌어안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후보 선출 과정 자체가 너무 논란이 많고 죄송합니다. 예, 예. 잠시만요. 대표님이 이렇게 경선 과정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건데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선 결과가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수 진영을 위해서 항상 하실 역할은 해오셨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가 모시고 이렇게 선거 치르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이번에는 그 상심과 그리고 상처가 매우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홍 대표님과 저는 지난 3,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직까지 뭐 밖에 대중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지점도 함께 겪으면서 마음 아팠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에 항상 비슷한 이야기로 같이 소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또 홍준표 대표님이 저를 응원하는 그러면서 또 저에게도 기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또 이렇게 미국으로 가시는 길에
또 좋은 말씀 듣고 더 배우고 이렇게 하기 예, 위해서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잠깐 중간에서 이제 끊었는데 지금 좀 전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나경원 등 의원이 9명이 단일화 중재안을 제안하겠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단일화는 아직 그 카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 투표의 효력에 따라서 내일 전국위를 개최하는 것인데, 사실 내일 전국위 개최하기 전에 만약 김문수 후보가 원래 기존의 후보였던 자격으로서 한덕수 후보와의 빅딜, 그러니까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이룬다면은 내일 전국위에서는 그 부분을 의결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새롭게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또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지금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가 응할지는 저는 좀 미지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통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 극적 단일화는 어렵게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쨌든 김문수, 한덕수 둘 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든지 후보를 못 내든지 할 텐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한 명을 정말 선심성의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일단은 마음은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 선거라고 하는 게 그 일치 단결해서 총화적으로 해가지고 해도 이길까 말까 예. 한 건데, 사실은 김문수 그 한덕수 그 합쳐가지고 김덕수라고 했는데 그랬죠.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게 1+1은 2다 이렇게 하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1+1인데 이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고 20도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권 재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안함만 못한 것이 아닌가. 이번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그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까지도 이런저런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 이번에 지금 만약에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저녁에 가처분 관련된 심리 결과가 나올 거고요. 여론조사 결과 나올 거고요. 당원조사, 또 내일 전국위 회의까지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는 국민의힘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